궁금한 거는 아까 의상이 무더기 같은 그런 과거 옛날 의상하고 현대 의상이 이렇게 글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변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막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현대 의상을 입고 뭐 일부는 그리스 시대의 의상을 입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맞아요. 일렉트라는 거의 현대의 의상을 입고요. 그다음에 오레스테스는 거의 현대 의상을 입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리스적의 이렇게 옛날 옷을 입고. 왜 그렇게 걔네 둘은 현대를 입히고 나머지는 왜 과거를 입히고 그랬을까요?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여는 그 젊은 세대를 뜻하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3부에 들어가면 그 의문이 풀립니다. 아, 그 의상을 그렇게 입는 것에 대한 의문이 네, 하긴 맨 처음에 또 의사도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의사도 왔다 갔다 어, 했잖아요. 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3부를 쓰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 아닐까요, 맞아요. 지금까지? 이게 1, 2부가 거의 빌드업이에요. 너무 긴데, 빌드업. 너무 길죠? 제가 진짜 이거를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빌드업을. 근데 지금 제가 5시간짜리를 지금 1시간에 요약하는 거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너무 재밌네요. 오랜만에 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네, 일상의 시름이 없어지고 어쨌든 식구님은 되게 힘드시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힐링도 되고 이게 남의 비극이나 남의 복수극을 보면 자신의 문제를 잃어버린다니까. 맞아요. 더 심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더 강렬한 그 메시지에 막 몰입을 하게 되면서 그 어쨌든 이게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 죽인다고 하니까 막 어머 어떻게 이러면서 막 집중하는 그런 거 있잖아. 다 죽어요. 그리고 이 막에서 음, 약간 그 아까 클라이템네스트라가 죄책감에 쏟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간에 네. 일어나거든요. 깨어나거든요. 근데 오, 그 깨어나서 약간 맥베스, 레이디 맥베스 있죠. 여러분. 네. 네. 레이디 맥베스가 막 하운팅 당하잖아요. 막 이렇게 유령에 쫓기는 것처럼 막 피가 보여, 음, 피가 보여,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클라이템네스트라도 그렇게 뭔가에 씌여갖고 밤을 헤매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런 불면의 밤. 그리고 그 몇 달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돼갖고 새하얀 클라이템네스트라를 볼 수 있어요. 나 이거 알겠어요. 이게 클라이템네스트라에 치매가 걸린 거야. 그래서 눈이 부시게처럼 아, 이 늙어서 이게 치료를 받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게 판타지인 거지. 아닌가요? 클라이템네스트라의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클라이템네스트라의 환상이면 그 환상은 정말 지옥이네요. 약간 넥스트 투 노멀처럼. 근데 더 지옥이 있어, 더 지옥이. 더 지옥이 있어요. 이제 3부가 되면 더 지옥이 진짜요? 나타나요. 음. 아니, 작품성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막장으로. 진짜 막장이네요. 3부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미션 쉬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공연을 봤으면은 쉬는 시간에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하고 있죠. 저는 네. 제가 본 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갖고 스태프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쉬는 시간에 쉴 수가 없어. 스태프들과 수다를 떠느라고. 아니,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도대체?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도대체, 저 배우 어떻게 한 거야? 막 이러면서 하도 스태프들하고 수다를 떠느라고 제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 3부 땅땅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음. 3부가 딱 시작이 되면 무대가 완전 달라졌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야외였잖아요. 그 다음에 실내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이제는 갑자기 현대 정신병원이 됩니다. 무대가 정신병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정신병원 안에 그 아까 왔다 갔다 했던 의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의사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일렉트라라는 정신병동에 있는 소녀의 이야기인 걸로 나와요. 이 음, 의사는 이 일렉트라를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지만 결국 치료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치료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의사도 그 일렉트라와 유사한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두둥. 이거 이제 현대 얘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확 현대 얘기 들어오는 거야. 이 의사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남동생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잘못된 운전을 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운전을 잘못해서 아들이 죽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마치 그 동생이 자살을 한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마치 이 운전을 동생이 자살하려고 운전을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음식을 잘못 먹고 죽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 의사가 한 건 거야. 그게 정확하게 표현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의사도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자기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 남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 두 가지를 항상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청소년 때 굉장한 심한 정신병력을 갖고 있었고, 그거를 겨우 치유를 해서 자기가 치유를 한 만큼 자기가 유사한 사람들한테 치유를 주겠다. 이래갖고 정신병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돼서 자기는 되게 승승장구했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와 매우 유사한 일렉트라를 만난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의사의 트라우마와 집착이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중단하고 이 일렉트라의 치유를 자기가 포기를 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더 좋은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돼서 이직을 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일렉트라를 한번 더 트라이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그 일렉트라의 그 환상과 죄의식과 이런 거로 쑥 한번 들어가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 2부는 이 일렉트라의 정신기록 차트를 읽고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의사의 과정을 1, 2부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렉트라가 저런 정신병을 앓게 되었고 저런 증상을 갖게 되었는지 그 죄의식과 환각은 어디서 오는 그거를 따라가는 그 자기가 그 전에 했던 그 차트를 읽어보는 과정을 1, 2부로 그렇게 길게 표현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일렉트라는 현대복을 입고 있죠. 왜냐면 일렉트라는 현대인이거든. 그래서 그 과정이 갑자기 슈 이렇게 날라와요. 3부에서. 그 과정이니까 이 죄의식은 이 여자애가 진짜 겪었을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적인 죄의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류가 사실은 나는 이런 죄를 안 지었어. 나는 굉장히 깨끗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또라이 보존의 법칙처럼 어떤 조직을 가도 일정 정도의 또라이 퍼센트는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여유 있게 산다면 어딘가에서는 불행하고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 사태도 생겼잖아요. 이 근래. 전 인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의 죄는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인류 공통의 죄가 있는 거죠. 인류 공통의 죄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렉트라가 상징하고 있는 거는 그러한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원초적인 원죄의식을 갖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의사는 직접 그걸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 둘이 만났을 때 이 의사가 이거를 극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일렉트라한테 오히려 말려요. 말려서 이 여자가 겨우겨우 내가 나았다고 생각했던 그 죄의식이 발현이 되면서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이 작품 끝나게 됩니다. 너무 허무하죠? 1부, 2부에 일렉트라가 했던 것들은 정신분열인 건가요? 아니면 실화인 건가요? 정신분열이고 실화이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류 전체의 실화인 거예요. 일렉트라 아, 갖고 있는 모든 거는 일렉트라 개인의 죄의식이고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의 생각으로 개인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인류 전체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신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화라는 게 어떤 원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신화를 끌어옴으로 해서 이 일렉트라 개인이 겪은 개인적인 사건인 게 아니라 이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원죄의식과 모든 저주들이 같이 슉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 원죄에 의해서 이 의사는 맞아. 나는 정상이 아니었지. 내가 정상일 수가 없지. 내가 아빠를 죽였, 내가 동생을 지키지 못했지. 이러면서 이게 확 올라오면서 이 정신병증의 광증을 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되게 어두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게 어둡고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걸 또 하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물론 스포일러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그리고 힘든 작품이에요. 이걸 했던 연출도 배우도 너무너무 고생한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도 다시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방만한 생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연극만이 할 수 있는 연극성을 최대로 보여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 어떤 소설을 읽어서도 이게 이해할 수 없고, 그 어떤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왜냐하면 이 배우의 육성으로 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하고 사실은, 그리고 신화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갑자기, 아니 왜 그리스에서 갑자기 현대가 되지? 막 이 교차점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좀 연극을 보았던 사람들이어야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냥 즐기러 왔다가는 깜짝 놀라서 이해를 못할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왔던 분들에게는 다소 산만하고 난삽하고 그다음에 시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소리를 질러요, 배우들이. 왜냐면 너무 막 그 울분과 저주와 불행이 너무너무 맞- 괴로우니까. 근데 저는 정말 와, 이게 연극이구나. 이게 연극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5시간이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되게 순삭이었어요. 완전 순삭. 전혀 0.1초도 힘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 끝나고 5시간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같이 보러 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분이랑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정말 배우 죽이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배우가 배우가 궁금해요. 누가 나오셨어요? 배우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배우들이 아니에요. 근데 음,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앞으로 잘 될 배우들. 내가 정말 내 별건 아니지만 진짜 배우들이 너무 연기를 잘하셨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음. 이승희 배우님도 나오셨고 그리고 여승희, 홍지인 배우님 뭐 이런 분 나오셨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름들을 보고 얼굴도 몇몇 분 빼고는 거의 다 처음 보는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음. 연극을 아주 많이 안 보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 볼 정도면은 처음 님이 보는 처음 보시면 저희는 뭐 전혀 모르는 배우들이겠네요. 근데 진짜 처음은 아니었겠지. 근데 이렇게 막 주인공급 이후로는 제가 못 봤던 배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연기도 열심히 하시고 너무 잘하셔갖고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좋네요. 굳이 그런 대작의 큰 작품이라고 해서 너무 유명하신 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연습량이 부족한 것보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캐릭터에 딱 맞으면 그런 어떤 유명세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과감하게 캐스팅해서 몰입해서 연습하고, 그리고 좋은 공연 보여주시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네요. 진짜 좋네요. 연습을 너무 고생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음. 이게 경사 무대예요. 무대가 경사 무대여서 아시잖아. 이게 잘못하면 막 연골 다 나가잖아요. 무릎 다 까지잖아요. 근데 정말 연습을 하루에 9시간씩 했대요. 아,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워낙 대작이니까, 이거 자체가 워낙 대작이니까 어떻게 저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기본 연습 시간이 그러긴 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시작하면은 마무리를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는 런을 정말 하려면. 상상도 못하겠어. 젊은 진짜. 배우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뭐, 총 다 15명이 나왔거든요. 15명이면 막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이 숫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꽉 차게 연출을 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정 음. 연출님이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되게 묵직하게 대극장 관계를 너무 잘해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가 더더더더더더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 여승희 배우님이 클라이템네스트라 역할을 했는데 저는 이분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음색이 되게 저음인데 키가 크시고 막 기골에 장대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기골에 장대할 정도로 이렇게 키도 크고 굉장히 막 여장부처럼 탄탄하세요. 근데 이분 다 알고 봤더니 뭐지 무용을 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임도 되게 좋고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홍지인 배우님이 이피지니아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와서 이 전체의 어떤 흐름을 장악한다고 할까요? 이분이 등장하면 이 흐름이 바뀌어요. 그러한 정말 마법적인 순간을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코러스님들도 정말 다 고생하셨고, 신윤지 배우님이 일렉트라 역할을 하셨는데, 일렉트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존재감이 적어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액션을 취한 것보다는 플로팅을 한 게 더 많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제 오빠랑 같이 죽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굉장히 존재감 있는 역할을 보여주셔서 오세혁 작가님 페이스북에서 이제 앞으로 이분들이 다 연극계를 이끌어 나갈 거라고. 그래서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고 앞으로 이런 작품들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작품은 사실 국립극단 같이 그러한 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작품이잖아요.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사실 국립이 해야 할 작품이 이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작품들이 계속 더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면 제가 엉덩이가 무너지는 한이 있도록 이런 공연들을 보러 다닐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연이 혹시 궁금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국립단은 프로그램북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배우님들 면면을 한번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어떤 공연을 했는지 좀 내용을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연극을 본다는 거는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과 다른 울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울림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또 얼마나 또 긴 공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길이에 상관없이 도전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도전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재밌다. 이 불안한 집은요, 저는 4.5 주겠습니다. 오, 4.5가 부족한 이유는 조금 더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신없는 내용들을, 이게 사실은 그 매력이긴 한데, 관객에게 조금 더 친절할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4.5. 못 봐서 아쉽네요. 온라인 어, 극장으로라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국립극단이 국립단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파격적인 공연들 많이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